자, 명태균 씨 본인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는 5년 전에 내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윤석열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내용들, 이거 뭐 내가 지시한 거 전혀 없고 지시할 수도 없고, 그리고 보여준 여론조사의 결과조차도 공표용으로 이제 만들어진 여론조사 결과만 보여줬다라고 해명을 했죠. 그런데 이 주장이 뒤집히는 정황들이 몇 가지 확인이 된 거죠. 일단 먼저 기사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명태균 씨가 직접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에게 미공표용 여론조사 데이터를 손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. 이를테면 연령별 그 득표율을 보게 되면 60세를 늘려놓게 되면 윤석열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, 60대 샘플을 늘려가지고 적용해라,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한 녹취가 확인이 된 거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지시가 떨어져서 수치가 조정된 여론조사 보고서는 이제 20대부터 40대 사이에 그 샘플을 줄이고 5, 60대 샘플이 늘어난 값으로 미공표용 여론조사 보고서가 작성이 된 거죠. 자,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꼼수가 어떻게 적용을 한 거냐 하면요, 보고서를 총 2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내놓습니다. 그래서 하나는 일방적인 아주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돌린 거라고 한다면, 또 다른 하나는 이 수치값을 조정하라고 해서 한 보고서인 건데, 이게 직전에 있었던 19대 대선의 투표장에서 나왔던 연령별 투표율을 반영해서 가중치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.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윤석열의 상승폭이 또 가장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런 보고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극적으로 그 윤석열 안철수가 단일화를 이제 하기 바로 전날에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. 해당 여론조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. 자, 그런데 당시 그 명태균 씨가 직원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에게 매일같이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점이나, 그리고 직원에게 고생한 애들 다 챙겨주라고 하더라,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뭔가 지시를 받은 것처럼 주장을 또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대가 없이 이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주장도 결국 신빙성을 잃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시한 대상이 윤석열에게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아주 정확한 이 딱딱 그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런 여론 조작을 통한 방식,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있었다라는 것, 이거는 지금 이제 윤석열 안철수의 극적인 단일화를 이뤄내기 이전에 올라왔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엊그제 올렸던 그 본인의 SNS를 통해서 윤석열이 명태균을 통해 여론조작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폭로한 것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조금 이거 사진을 좀 봐야 될 텐데요. 이거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통화 녹음을 따르게 되면 명태균 씨가 당시 여론조사의 실무를 담당했던, 그러니까 이제 최근 공익제보자가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1호로 이제 걸었던 강혜경 씨, 그 강혜경 씨에게 21년 9월 달에 이제 전화를 겁니다. 그리고 걸고서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홍준표보다 2, 3%를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작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연령별, 지역별 뭐 등등 아무튼 필요한 부분에서 곱하기 해서 2000개를 만들어라. 그러니까 외부에 유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, 3% 높게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. 근데 이게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무리 그 당시에 이제 그 대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쏠려 있다라고 해도 하루 만에 2000명의 응답자를 이거를 모은다라고 하는 것, 이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라 라는 업무 지시는 또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고, 실제로 통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곱해라 라는 취지의 명태균 씨 발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작해서 가짜 통계를 뽑아내라는 지시임이 너무나 분명하죠. 그리고 실제로 강혜경 씨의 주장 역시도 응답이 나온 표본 수정 작업 지시, 즉 여론 조작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.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젊은 층의 표본만 의도적으로 곱해서 2, 3%포인트 차를 만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이제 명태균의 지시에 따라서 윤석열 홍준표 간의 격차, 이게 3.9%포인트 차가 나오는 보고서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. 물론 근데 이 보고서가 미공표용이었다라고는 하는데 이런 식의 방식이 적용된 탓인 건지, 공교롭게도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를 통해서 역시나 명태균 씨가 운영한 피플넥트웍스라고 하는 여론조사 그 업체를 통해 돌린 결과값도 동일하게 윤석열이 앞서는 그러한 여론조사를 끊임없이 내놓게 되죠. 그러니까 오죽하면 당시 그 조선일보에서조차 피플넥트웍스가 계속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다른 곳에서는 윤석열이 1위를 안 하는데 계속 이 피플넥트웍스의 결과만
1위를 한다.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쓸 정도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결국은 홍준표 시장이 폭로한 윤석열과 명태균과의 관계, 그리고 명태균을 통해서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그 저열한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것, 이렇게 사실로서 확인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탄핵 사유를 넘어서 당선 무효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, 윤석열은 더 이상 이 관련돼서 답을 미룰 수도 없다라고 봅니다. 본인 말만 따라 이제 고작 5년짜리가 정말 겁도 없이 설쳐된 결과, 최후를 맞이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신호들이 계속 울려대는 거죠. 참 하루하루가 흥미진진합니다.